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 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 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바나나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바나나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온난화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경남과 경북 등지에서도 바나나 재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소득 작물로 생각하고 무턱대고 국산 바나나 재배에 뛰어들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외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데다 유통망과 판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김하영 기자가 국산 바나나 생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13,000여 제곱미터, 약 4,000평에 달하는 바나나 농장에서 바나나 수확이 한창입니다. 본래 파프리카 농가였지만 지난해부터 바나나 재배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애플 망고보다 바나나가 일단은 일손이 조금 작게 들기도 하고 파프리카에 나오는 밑에 베이지라든지 이런 대비들이 버려지면은 이 쓰레기로 되고 해서 제가 그걸 활용 해보고 싶어서. 바나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최근 몇 년 새 국산 바나나를 재배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를 찾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외국산이 점령한 바나나 시장에서 친환경 국산 바나나도 틈새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수입 바나나가 아무리 유기농이 있고 친환경이 있다 해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입 바나나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에서 무농약으로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판매하면 괜찮겠다. 틈새 시장을 노리면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했어요. 농협에 따르면 현재 국산 바나나는 제주에서 27개 농가, 경남에서 6개 농가 등 모두 36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재배 면적은 제주 지역만 17.2헥타르에 달해 전국적으로는 23헥타르가량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나나가 신소득 작물로 농가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초기 투자 비용과 난방비 등의 경영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1, 2년 사이 워낙 많이 들어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나나가 다른 것보다 또 하우스가 좀 높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설비라든가 가온비도 많이 들거든요.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유망하다고 한다고 해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국산 바나나의 시장 경쟁력이나 판로 확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뛰어들면 낭패하기 쉽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바나나 재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판로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제 접근하는 막상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판로처가 없어서 좀 헤매는 경우도 작년까지 꽤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바나나가 그렇게 크게 돈이 되거나 대박을 터뜨린다는 어떤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가격과 판로 확보. 국산 바나나는 외국산과 맛으로 차별화되지 않는데 가격은 2배가량 비쌉니다. 맛이 비슷한데 국산이란 이유만으로 값비싼 바나나를 취급할 유통업체나 소비자를 구하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경남에서도 이렇게 바나나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로 개척이 가장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바나나는 수입산 바나나가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국산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판로가 없어 폐기되는 국산 바나나는 전체 물량의 80%에 달합니다.
농가들도 매달 평균 1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 이에 경남농협 지역본부는 우리 바나나라는 통합 브랜드를 만들고 유통망 확충과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내 35개 하나로마트 지점에서 우리 바나나를 판매하기로 협약도 맺었습니다. 농가들의 신소득 작목으로 바나나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국산 바나나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 협정 FTA가 체결되면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 과정에서 바나나 관세의 철폐 또는 대폭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인데 필리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국내 바나나 농가는 물론 과수 농가와 쌀 농가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필리핀과의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 한 필리핀 FTA 협상 타결을 목표로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를 이미 끝냈습니다. 이제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번 FTA 협상에서 필리핀의 최대 관심 품목은 단연 바나나입니다. 필리핀 측은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대폭 낮추거나 아예 철폐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열린 한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필리핀은 바나나 등 열대과일 수출에 관심이 많다면서 한국이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을 더 개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이 이렇게 바나나 관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FTA의 영향으로 이미 무관세로 바나나가 수입되는 국가가 있어서입니다. 2011년 발효된 한 페루 FTA로 페루산 바나나는 2015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거의 수입되지 않던 페루산 바나나의 수입량이 꾸준히 늘어 최근에는 연간 1만 톤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필리핀은 세계적인 바나나 수출국으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바나나 42만 7,150톤 가운데 약 80%가 필리핀산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필리핀이 속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다자간 FTA를 체결하면서 필리핀산 바나나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필리핀산 바나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며 국내 바나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산 바나나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대폭 낮아진다면 싼 값을 내세워 국내 과일 시장을 잠식하는 건 불보듯 뻔한 상황. 기후온난화 등으로 국내에서 바나나 생산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와 경남, 전남 등지의 바나나 농가들이 자칫하다간 폐원의 위기에까지 몰릴 수도 있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피해가 과일에 그치지 않고 쌀 시장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식거리로만 여겨졌던 바나나가 최근 들어선 아침 식사 대용이나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시장을 점점 넓혀가고 있어서입니다. 필리핀에서 바나나를 80%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가 감축되었을 경우에 국내 이제 소비자들이 바나나 수요를 늘리는 대신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과일들 소비를 줄이는 그런 상황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산 바나나의 관세 철폐 여부가 향후 한 필리핀 FTA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 가운데 농가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군 장병들이 친환경 쌀로 지은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비축했던 친환경 쌀을 전국 군부대에 공급해섭니다. 고품질의 친환경 쌀을 군수용으로 공급하면 장병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올해는 한시적인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앞으로 친환경 쌀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부터 친환경 쌀을 군수용으로 시범 공급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공공비축미는 그동안 모두 일반 쌀이었는데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친환경 쌀을 공급한 겁니다. 이번에 공급된 친환경 쌀은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미로 매입한 친환경 쌀 2,485톤 중 2,315톤입니다.
이는 군 장병들이 약 20일간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올해 처음인 만큼 한시적으로 공급한 겁니다. 이번 시범 공급은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습니다. 2010년 116만 2천 톤을 기록했던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이 지난해 45만 1천 톤으로 뚝 떨어질 만큼 친환경 농업은 최근 몇 년간 계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교 급식뿐 아니라 군대 등 공공기관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식인 쌀부터 친환경 쌀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군인들한테 제공하는 공공급식이 매우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건강한 식재료를 이들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장병들의 선호도를 고려한 뒤 군수용 친환경 쌀 공급량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도부터 5천 톤에서 1만 톤 사이에서 공급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수매한 친환경 농업 쌀을 우리 군대에 좀 공급함으로써 군인들이 좀 더 건강해지고 친환경 농업도 안정적인 또 소비처를 또 확보하는 측면에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수매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양을 좀 수매를 해서 내년에 또 이제 공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친환경 쌀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낮은 가격에 팔아왔던 농가들에겐 희소식입니다. 친환경 쌀 군납 물량이 늘어나면 정부 매입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쌀이 상당히 많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또 일반 쌀로 유통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친환경 쌀을 확대하는 것은 친환경 농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 장병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친환경 쌀 소비 확산이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친환경 쌀 군납. 이번을 계기로 군부대가 친환경 쌀의 새로운 소비처로 자리 잡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산품인 인삼은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푸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 인삼이 뼈 건강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농촌진흥청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대병원 등 3개 기관이 10년간의 연구 끝에 인삼의 뼈 건강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먼저 늙은 쥐에게 인삼을 먹여 골밀도를 측정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전 어린 쥐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던 늙은 쥐의 골밀도가 8주 동안 인삼을 먹인 뒤 32%가량 증가했습니다. 임상 실험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 90명을 3조로 나눠 인삼 추출물 1g과 3g, 그리고 가짜 약을 12주간 매일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인삼 추출물 3g을 복용한 여성들은 뼈 형성 지표인 오스테오칼신 함량이 11.6배나 높았고 칼슘 함량도 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험군을 통해 인삼 복용 전후로 골관절염 지수를 확인한 결과 인삼이 골 감소증에 의한 관절 통증과 경직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임상 실험을 진행하면서 어떤 이상 반응이나 신체 변화도 관찰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적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삼이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것은 면역 증진과 피로 해소 기능에 이어 3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인삼 제조업체에서 뼈 건강 개선 기능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6개의 기능성이 인정된 홍삼과 달리 인삼은 2개의 기능성만 인정되어 산업화 확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인삼의 뼈 건강 개선 기능성을 이용하여 업체가 다양한 건강 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인삼의 뼈 건강 기능 개선 효능이 10년의 연구 끝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가 더해져 인삼 소비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일손으로 드론이 각광받고 있는 요즘 강원도 홍천에서 특별한 활약을 하고 있는 드론 방재단이 있습니다. 바로 드론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30대 청년농 6명이 방재단을 꾸리고 자신의 논밭은 물론 인근 농가들의 농사일까지 적극 돕고 있는 건데요. 강원도의 농업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고 있는 젊은 피, 뉴스파머 드론 방재단을 최다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논밭마다 병해충 방제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유난히 바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근 농가의 방제나 시비 작업을 대신해주는 청년들. 바로 강원 홍천의 유스파머 드론 방제단입니다. 예, 유스파머 드론 방제단은 청년들이 같이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오르는 드론을 가지고 농업 농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단체이고요. 드론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청년농 6명으로 구성된 유스파머 드론 방제단. 각자 드론을 활용해 농사를 짓는 건 물론 일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농가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천평을 보통 사람이 직접 영양제를 살포한다고 하면은 반나절 정도 걸릴 일을 저희 드론으로 방제를 함으로써 5분에서 10분 내로 이 천평이라는 곳을 영양제 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엄청나게 인력 및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간편한 조작 몇 번으로 약 3,000평의 면적을 방제할 수 있는 드론. 특히 강원도는 경사가 심한 산악 지형이 많아 사람이 직접 방제와 시비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사용한 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드론으로 작업을 시작하면서 한 작기에 모두 8번의 방제가 가능해져 농작물 생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제단을 이끄는 박근호 대표의 경우 지난해 배추 농사에 드론을 활용해 방제와 비료 뿌리는 작업을 한 결과 배추 수확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근 농가들 역시 유스파머 드론 방제단 덕분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농약값이 우리가 사용할 때 치는 거 반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 면에서도 전략이 되고 일단은 좀 편리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제단이 지금처럼 농업 현장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장비가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민해요. 그래서 운전 조작을 잘못하거나 기체가 손상이 되면 이 지역에는 수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부품을 공수를 해서 자가 수리를 해야 되고 드론 활용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노하우를 습득하게 됐다는 방제단 청년들. 최근에는 지역 내 농업 전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드론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드론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이니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가축 방역, 그리고 씨앗 파종까지 농작업 현장에서 드론을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지자체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많은 지원을 해주면 젊은 청년들이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농업 농촌이 또 활력도 늘어나고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접목이 되다 보면 농업이 기술이 더 발달이 되고 더 진짜 농업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드론을 통해 농업의 선진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청년들. 고령화로 인해 침체됐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와 시군, NH농협손해보험 강원총국과 지역농협이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더 많은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보험 상품을 보완 개선할 점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랭지 채소와 사료용 작물이 올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도입된 것에 대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과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울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사업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도농교류 사업과 귀농귀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서로 필요한 기술과 연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실증 연구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경남 농협지역본부와 함께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회와 판매 행사를 가졌습니다. 2019년산 중만생종 양파가 작황 호조로 공급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양파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날 김경수 도지사와 함영곤 경남농협지역본부장은 양파로 구성된 다양한 메뉴를 시식하면서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도는 6, 7월을 범도민 양파 소비 촉진 활성화 운동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양파 1인 1망 사주기, 선물하기 운동,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소비 촉진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한국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와 함께 2019 건농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벼농사 풍년을 기원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도내 농촌지도사 등 11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충남의 대표 품종인 삼광별을 논에 직접 심는 전통 손 모내기 체험과 드론으로 파종하는 시연, 이양기 시생, 그리고 도청 어린이집 원아 20여 명과 함께하는 화분 모심기 체험 등이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